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흥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단기 악재가 아닌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는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나와서 흥다그룹 파산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증권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애널리스트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국 상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 한국 증시도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이익 중심으로 흥다그룹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가 중국립적인 차원에서 흥다그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국 부동산 문제는 흥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국은 10년 이상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예요. 지난해 KBS가 다룬 6,400만 세대 빈집이라는 특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은 흥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흥다그룹은 거기서 10% 정도 차지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2조 위안 정도면 얼마입니까? 몇 채 안 된다는 거예요. 6,400만 중에 1,000만 세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500만 세대 정도 들똥말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는 흥다그룹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흥다그룹 부채는 장부상 2조 위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부에 없는 부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흥다그룹의 불확실성은 다른 부동산 업체 내지는 관련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A라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관련 기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게는 투자자, 그죠? 투자자도 많잖아요. 주식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죠? 은행들이겠죠. 그 다음에 회사채를 인수한 기업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건설기자재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얽히고 설켜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조 위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3조, 4조, 5조 위안으로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화폐 유통 속도 둔화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우리 포유한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을 이제 자꾸 매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이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흥다그룹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가 10년, 20년에 걸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흥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2조 위안 외에도 부채가 있을 수 있지만 2조 위안이라고 하더라도 연결된 조직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주가 폭락했으니까. 회사채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채 가격도 폭락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거든요. 시스템위기로 발전할 때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포유한율연구소 홈페이지인데 금리가 오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물론 A등급 채권하고는 다르겠지만
건설 관련 업체입니다. 관련 업체는 전부 BBB 등급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또 BBB 등급 내에서도 금리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쉽게 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면 중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흥다그룹이 지급해야 될 이자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부분이 뭐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니 연말까지 얼마 들어오니 하는 이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금을 이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외국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얘기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또 있다.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안 되고 원리금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자도 이제는 높아집니다. 저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신규로 자금 도달하면 을 지금까지 5% 줬다고 하면 10%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끌고 가다가 그 자체로도 단기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 중화 경제권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보다는 오히려 어디라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더 크고 홍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홍콩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하고 중국 경제만큼이나 밀접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홍콩 정시에서는 모두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자꾸 침소봉대가 아니고 대형 악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미국은 자국 그 투자은행은 빠져나와야 돼요. 또 중국을 이번에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중국 경제를.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길을 들여야 돼요. 중국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첨예하게 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유아 교수가 그 말은 제가 와닿았어요. 뭐냐면 중국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를 공매도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지금부터 이제 공매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적이 나타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도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해야 되고, 그 플러스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채권도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 채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시장에도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위안화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상해 증시가 오르는 거는 누군가가 억지로 또 끄집어 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터진 그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또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패널들하고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유 환율 연거서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설득력이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희생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시장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국 관련 주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증권회사가 부도이익에 직면할 수 있어요. 중국 상품을 많이 판매한 증권회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절대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다. 지난 10년 이상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단기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경제와는 상관관계 낮을 거예요. 왜? 또 망가지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주식, 채권 외환 전반에 걸쳐서 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서도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도 자산 운용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S&P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게. 그래서 제가 앞에 시간에 그 디카플링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디카플링, 신흥국 경제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오히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대단히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